안녕하세요. 전 조선비즈 류현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고찬수 KBS PD님을 모시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빅데이터를 얘기하면서 KBS PD님을 불렀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데이터, 시청률이라는 데이터에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찬수 PD님은 IT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어요. 예능 PD님이신데 IT 관련 책과 인사이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PD님 보니까 위키트리에서 OPM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사실은 처음 여기 위키트리 생겼을 때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요. 그래서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처음에 가입해서 활동을 좀 했고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린 편은 못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시트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트콤 하느라고 글을 그 홍보 때문에 한 2번 올리긴 했는데 그거 이상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래요? 지금 만드시는 시트콤이 선녀가 필요해. 선녀가 필요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지금 그 MBC에서 하이킥 하는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방송하고 있어서 힘들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 차인표 황우수대 심혜진 씨가 주연을 하고 있는 시트콤입니다. 제가 말씀 막 드리는 것보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시청률 얘기도 오늘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시청률하고 빅데이터는 조금 다르지만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화된 데이터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자들이 삶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녀가 필요해는 시청률이 어떻게 잘 나오나요? 어떠신가요? 그 사실은 옆에 이제 MBC에서 하이킥이 방송되는 시간이라 그 주변에서 이제 시청률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저도 처음엔 아주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첫 주 지금 사실 방송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사실은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와서. 얼마나 잘 나온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밝힐 수 없나요? 아니요, 밝힐 수 있습니다. 밝혀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게 저희가 시청률 데이터를 에이시니슨하고 TNS하고 두 군데를 봐서 두 군데가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저희 그 회사에서 보는 그런 조금씩 다르니까 시청률이 보는 시청률로 하면 8.9 정도. 8.9. 근데 이제 사실 8.9라고 하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낮은 시청률인데 지금 미디어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면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 넘는 건 당연한 거고 20% 정도 넘어야 성공한 프로였는데 지금 기준이 이제 10%가 넘으면 성공한 프로그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지상파 쪽에서는. 그리고 옆에 이제 하이킥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시청률 자체가 이제 하이킥하고 비교해서 얼마냐라는 건데 지금 하이킥이 저희가 8.9 정도 나왔을 때 옆에 한 11% 정도 나왔으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차가 별로 없어서 이제 초반에 주변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하이킥을 뒤집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사실 해주셨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시트콤 하면 대명사 전설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많이 봐주신 거죠. 그래요? 그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주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약간 주춤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이. 근데 사실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해오고 구성해왔던 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쭉 그냥 꾸준히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많이 앞으로 봐주시겠죠. 그 얼마나 PD들이 시청률에 목숨을 매나요?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데이터가 정교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시청률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이런 거보다 이제 시청률에 아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TV라는 건 대중매체고 대중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대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대중들이 그 프로그램을 안 본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일정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이 과연
TV에서 방송되는 게 합당한 거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TV라는 게 꼭 시청률만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 의미가 있는 프로라든지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사실은 상당 부분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드라마하고 예능은 또 사실 시청률이라는 게 이제는 전에만 해도 저희 KBS에서는 시청률을 사실 잘 안 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약간 보긴 했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시청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공영방송사가 시청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금기시하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방송 환경이 많이 변하고 미디어 환경이 좀 변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청자분들 생각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예능이나 드라마 쪽에서는 뭐 시청률 보는 게 이제 당연해졌고 그 시청률을 가지고 이 시청률을 시청자들의 목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는 방송에서는 이 광고 자체가 제작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작비가 줄어들면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사 전체 이제 경영 쪽에서 상당한 프레스가 사실은 이제 광고 쪽이나 시청률 쪽에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요즘은 시청률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뭐 프로그램 존폐나 이런 거 쪽이 이제 드라마하고 예능 쪽은 시청률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와서 일단 빅데이터가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요걸 잠깐 설명을 하고 계속 시청률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빅데이터가 얘기하시는 분마다 생각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저는 빅데이터를 생각하기를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청률이라는 것도 그동안 저희가 분석해온 데이터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이제 그 소셜 사이트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그 사이트에 등장을 했고, 근데 그 사이트들의 정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분석했던 데이터하고 좀 다르게 약간 형태가 좀 그 분석하기 편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분석하는 게 기존의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현재 트렌드를 쫓아간다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데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그 유행을 하게 된 거고 그 유행이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소셜 사이트들의 성공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 분석의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아주 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럼 기존의 데이터, 시청률은 기존 데이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 현장에 계셨던 분을 왜 모셨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았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소사이어티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시청률 뭐 얘기하셨지만 저희 이제 방송사 뭐 PD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마 광고주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시청률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서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률 조사를 지금 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 TV를 보는 가정 중에 일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정해가지고 그 가정에 기계를 이제 피플미터라고 하는 기계를 다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달아놓고 그 사람이 채널을 돌리는 거를 보고 그거를 그 분당 시청률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화조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합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청률 자료를 사실 내는데 그 조사하는 그 통계 그 가구 수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닐슨이나 TNS 두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을 가지고. 근데 두 회사의 그 시청률도 아주 현격한 차이를 사실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과 피로회 같은 경우도 어떤 날은
한 곳에서는 9% 시청률이 나왔다고 얘기했고 한 곳에서는 7%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청률이 2%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뭐 20% 30% 넘어가는 데서 2% 차이면 모르겠는데 9%하고 7%에서 2% 차이라는 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그 회사들이 전수조사를 뭐 물론 나중에 이제 TV가 다 디지털화되고 하면 전수조사 가능한 시대도 올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사실 조사라든지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T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쳐다본다고 해서 꼭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딴 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TNS도 뭐 그러니까 SNS 같은 거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중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그 기존에 우리가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했던 이런 분석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분석들이 등장해야 제대로 된 사실은 그 시청자들의 행태, 그렇죠 반응이라든지 현재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일부에서는 조금 그렇게 오차도 크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매열표가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필요도 상당히 사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은 일단 빅데이터와 그냥 데이터의 차이는 크기, 엄청난 크기가 일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 그림 같은 비정형 데이터냐. 와 함께 빅데이터는 정확성에 대한 더 신뢰나 정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 데이터는 통계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오차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높고 소비자의 니즈나 반응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동안 빠져나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사적인 공간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했던 데서 올린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함께 모아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큰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에서 이 부분이 출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빅데이터의 차이가 조금 점점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워낙 이제 방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청률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 존폐가 갈린 사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사실은 좀 뭐 비화라지. TBS는 그래도 그런 거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요. 뭐 진행자가 바뀐다든지.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시청률 때문에 사실 진행자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저희가 그러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프로그램 저희가 제작 이런 거 가이드나 이런 데 보면 PD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기 있고 방송사에서도 그런 거 갖고는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약간 저희가 그런 거 압박은 받지만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바꾸거나 물론 프로그램 방송하는 기간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기도 돼 있는데 너무 반응이 없으면 바로 다음 걸 준비해서 조금 빨리 병영을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고 근데 PD 자체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 본인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거를 대중들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당 시청률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분당 시청률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누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한다는 것까지도 실제로 제대로 분석하면 알 수 있다는 거라서 그 전에 이제 조금 그런 분당 시청률 좀 맹신하고 그걸 되게 분석하는 거 좋아했던 선배 중에 한 분은 분당 시청률을 보고 그 당시에 누가 나왔나를 봐서 그때 잘 나왔던 사람은 계속 섭외를 하고 그때 잘 안 나왔던 사람은 다시는 안 부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 그거는 이제 얼마나 그 PD 성향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PD 성향이 따라 다르군요. 근데 사실 그걸 크게 신경 안 쓰는 PD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게 더 중요하고 그 뚝심을 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시청률이나 이런 거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다 분석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가 더 결과가 좋으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뭐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률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은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보다 지금 분당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점점 발전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처음에 입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나요? 데이터 분석 수준이.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석 수준 이게 저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회사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닐슨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방송사 안에서는 전에는 단순히 그냥 시청률이 얼마 나왔나만 봤거든요. 네. 그냥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 이제 버라이티 이제 프로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버라이티는 코너가 쪼개지고 이렇게 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너하고 저 코너하고 비교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제 분당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당 시청률을 저희가 받아서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저희 시청자를 다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느 연령대에서는 몇 %고 어느 연령대는 몇 %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을 어떤 부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광고주 입장에서 그 선호하는 그런 그 연령대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보는 시간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렌드 이런 것도 사실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안에 녹여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실제로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런 분석적인 방법보다 아직까지는 이게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분석은 하긴 하는데 지금 분석한 거를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감이라고 하니까 PD라든지 작가의 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현재까지는 중요시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네요. 나중에 데이터가 정교해지면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지금은 감에 의존하는데 그런 거를 따져서 프로그램 반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방송 제작 현장뿐만 아니라 뭐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럴 때도 다 있겠네요. 제가 어제 이제 아시안 컨퍼런스라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와서 한국이 왜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케이팝이 인기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대본 다 써놓고 다 하는데 거의 쪽 대본 하면서 시청률에 따라서 대본까지 바꿔가면서 실시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 우리 방송이 너무 후진적이라고 후진적이다.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연예인들 인권, 뭐 PD님들의 인권,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제작하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제작을 일부러 그래서 이제 외국처럼 시도한 드라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사전 제작한 드라마들이 다 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한국 시청자분들은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를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미신처럼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사전 제작된 드라마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제작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든다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드라마 쪽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거 좀 후진적인 시스템 아니냐. 이게 왜냐면 그 스토리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어찌 보면 밖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 명확하게 처음에 생각한 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쫙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는데 갑자기 한류가 맞습니다. 저희 드라마라든지 저희 음악을 외국에서 좋아해 주니까 갑자기 저희가 우리가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저희가 뭐가 다른지를 분석을 한 거죠. 외국하고 외국 드라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 하고 분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열정적이고 훨씬 더 뭐 이렇게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더 크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작 시스템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간다는 부분이 굉장한 강점으로 부각이 된 거죠. 그게 지금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이수만 회장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에 그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제작자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 제작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프로그램이 정말 질이 낮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제작을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퀄리티가 자기들의 만드는 퀄리티에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퀄리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만들고 소통하면서 만드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건 대단한 거라고 봐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게 됐고 그게 한국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으로 지금은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빅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하나 생겼는데 하나 실시간 상호성인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 예전에 기존 데이터는 한 하루 전 아니면 뭐 이틀 전, 한 달 전 데이터였다고 하면은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데이터 활용 방법은 거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한류 때문에 우리 제작 환경이 실시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지금은 정형화한 데이터 정도지만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제작한 현장에서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데이터까지 예를 들면 활용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시청률 데이터랑 댓글, 그죠?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로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활용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시민단체 분들이 이렇게 뭐 주최해서 한 그 거기에 한번 나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냐면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프로그램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PD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듣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PD들이 의견을 듣는 데가 시민단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그다음에 저희 방송사 안에 심의를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분들도 계시고 후배들의 의견,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 얘기,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SNS에서 올라오는 것들 수없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그중엔 제가 못 듣는 것들도 있겠죠. 제가 뭐 모든 걸 다 쫓아다니면서 듣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방송에 아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견이 가장 큰 거는 시청률일 거고요. 두 번째가 뭐 심의 의견. 세 번째가 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시는 뭐 이런 데는 그 의견이 크게 들리지만 개개 의견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의견들은 사실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빅데이터가 있는 게 적용이 돼서 만약에 그런 많은 분들의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좀 분석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 입장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게 사람들의 의견이고 뭐가 맞을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PD의 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시청률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느냐 하는 감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밖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정말 다 분석해서 뭔가 해서 그런 의견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매일 시청률을 받아보면 일희일비해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은 아마 광고 대행사의 미디어 플래너라고 어떤 매체에 어떤 만큼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 분석 전략을 짜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신데 고찬수 PD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댓글 올려주셨어요. 왜냐면은 시청률로 가지고 광고를 그렇죠. 배정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금 이분도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또 빅데이터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사전 포럼을 여러 번 했었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은 거의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계속 정확성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딱 맞춰서 뭔가를 딱 던져주는 사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다 분석해낼 수가 있다면은. 근데 뭐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그런 뭐 빅브라더 시대처럼 빅데이터 시대 PD의 감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면 나한테는 이제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뭔가
또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영어로 세렌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어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항로 바뀌고 그런 게 없고 너무 정확한 정보만 나한테 둘러싸이고 있다면 내가 뭘 한 가지 좋아한 것부터 계속 그냥 이어져서 삶에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요즘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IT 쪽에 큐레이터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그 데이터를 볼 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얘기지만 되게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사실은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 분석이 되고 그런 자료가 많아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 나온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라든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게 중요도가 있냐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예술가 사실은 큐레이터라는 거는 이 미술 쪽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IT 쪽에다 이 말을 적용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 자체를 이 감이라든지 예술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주는 사람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사실은 그게 의미하는 거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누군가 뭔가 터치해주고 그 안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게끔 해주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정확성이 나타나도 여전히 감을 가지고 그런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는 또 한 발 앞서서 뭔가 데이터에 보이지 않지만 한 발 앞서서 뭔가를 던져주는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 큐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두 분 저도 좀 IT에 관심이 많고 피디님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IT에 조예가 깊으신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큐레이터가 뭔지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박물관에 보면은 각종 미술품을 큐레이터 입장에서 예쁘게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제품은 사실 그 큐레이터의 작품이 아닌데 큐레이터가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IT의 접목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가,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가.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을 요즘 IT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와 큐레이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진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그냥 데이터하고 그냥 빅데이터 다른 점은 일단 크기, 형태, 그다음 정확성, 그다음 실시간성.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여전히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 있지만 감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건 약간 큐레이터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시청률에 관련돼서요? 아니요, 방송 제작에서 데이터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먼 얘기를 하긴 그렇고 제가 지금 하는 시트콤 선정한 필요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경을 크게 안 쓰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돼서 시청률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처음에 저도 깜짝 놀라게 하이킥하고 비슷하니까 나와서 깜짝 놀라고 왜냐면 그 시청률이라는 게 안 나왔으면 저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시청률이라는 걸 보니까 저도 초심을 사람이 원래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초심이 흔들리면서 뭔가 더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률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시트콤의 웃음을 이제 웃음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예능 프로그램은 다 웃음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는 웃음을 안 깔죠. 그러니까 재밌는 드라마에도. 근데 그 시트콤에는 웃음을 보통 깔거든요. 근데 시트콤이 이제 그것도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요즘은 시트콤에 웃음을 안 깔려고 하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시트콤을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킥 2까지도 웃음이 있었는데 이번 하이킥 3는 웃음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이제 선배들과 같이 시트콤 하면서 어떤 선배는 웃음을 깔았고 어떤 선배는 웃음을 안 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시트콤 만들면서 처음에 되게 주안점을 줬던 거는 기존의 시트콤하고 좀 다르게 초반에 앞부분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드라마처럼 그림도 좀 예쁘게 찍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하게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을 아예 안 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방송 하루 전날 됐는데 방송 하루 전쯤 되니까 너무 불안한 저는 1회 편집한 걸 한 30번 이상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저게 재밌는지 없는지 감이 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떤 때는 재밌고 어떤 때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30번 보고 나니까. 근데 제가 재밌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게 재밌었냐면 보는데 옆에 같이 보던 사람 누군가 웃으면 저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30번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옆에 사람이 안 웃으면 저는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할 것까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웃으면. 그래서 웃음을 깔아야겠다고 웃음을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웃음 깔고 나간 다음에 웃음 때문에 보는 게 방해된다고 의견이 사실은 그 SNS에서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웃음을 사실은 지금 확 줄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전에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시청률만 보고 있으면 웃음이나 이런 걸 아마 안 빼고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로 그렇게 의견도 주시고 저도 그거를 읽어보고 그분들 의견이나 이런 거에 내가 볼 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얘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하나 조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올라온 질문인데 시청률 조사처럼 정량적인 게 아니고 SNS처럼 수집해서 방송 제작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말고는 없으신가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화두가 된 거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게 이 빅데이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기존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이 사실 필요하고 거기는 그 기존 조사하던 거랑 다른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거에 관심 있는 PD나 아니면 제작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분석돼서 나오거나 이런 거지 아직은 않지만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정보를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답변하시고 제가 제 정보를 좀 찾을게요. 먼저 촬영 현장에서 방청객을 불러서 자연스럽게 웃음 주는 방법 어떠냐고. 그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작을 다 한 다음에 방청객을 불러서 보면서 웃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시트콤이 그렇게 제작비가 아주 많은 장르가 아니라서 그걸 만약에 뭐 하면 정말 퀄리티도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데 제작비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다른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전 조선비즈 기자인데 조선비즈에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3월 21일 잠실역 광고문화회관에서 빅데이터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빅데이터, 실패하는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 그때 연사로 모실지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오늘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님이 예능 PD님이신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꿈꾸는 예능 PD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꼭 IT 영역에 있지 않은 그 외의 영역에서의 IT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연락 많이 주세요. 저도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키트리 첫 방송이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선비즈에서도 이런 소셜미디어랑 같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고 오늘 첫 시도였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날 하는 빅데이터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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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